자, 이어서 구성주의자들의 모국어 습득에 대한 설명을 예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그니티브 사이콜로지스트들과 또 디벨롭멘털 사이콜로지스트들은 그 이네이티스트들의 언어 습득에 대한 그 입장들을 완전히 반박하는 건 아니지만 그네들이 가정하는 예를 들어서 컴피턴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컴피턴스가 뭐였죠? 네이티브 스피커스의 knowledge of language였죠. 네이티브 스피커스 knowledge of his language. 그 언어 자체의 능력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그 레벨에 너무 많은 치중을 한 것에 좀 의구심을 갖게 되었어요. 즉, innate learning ability of children. 이것이 너무 강조된 것에 좀 의구심을 갖고 언어 습득이라는 것은 그러한 ability도 learning ability도 중요하지만 또 그 언어가 발달하는 환경 도 우리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interplay between the innate learning ability of children and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develop. 이런 인터플레이를 통해서 first language acquisition은 나오게 acquire 되게 된다. 라는 게 이들의 기본 입장이죠. 자, 우리가 지난 주에 그 피아제 같은 경우는 이제 cognitive constructivism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 피아제 같은 경우는 이 어린아이들의 언어 발달이라는 것도 언어 습득도 이 인지 발달과 연결되어서 나오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겠지만 이 피아제의 그 intellectual development는 여러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sensory monitor stage부터 시작해서 operational stage에 이르기까지 각각 인지 발달의 그 스테이지들이 있죠. 네, 그러면 이 어린이들의 인지 발달, cognitive development가 또 어느 정도는 how they acquire language,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가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anguage라는 것은 symbol 시스템인데, 자,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physical world, 자기 주변의 그 교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표현해내는 데 쓰일 수 있는 심볼 시스템이다 라고 언어를 보고 있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bigger나 more, 이런 big의 bigger, 그렇죠? 와 같이 이러한 이제 비교급의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생기게 되고 인지 발달이 되게 되고 또 자기가 속한 그 세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이러한 언어 표현, bigger나 more라는 심볼이 언어로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구성주의자인 비거스키 같은 경우는 인지적 구성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사회적 교류가 언어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따라서 어린이들이 좀 더 뭔가 서포티브하고 인터랙티브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야 우리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도 더 상위의 그 언어 지식과 언어 수행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또는 언어 그 발달 또는 습득에 있어서는 컨버세이션이다. 따라서 어린이들과 어른들과의 컨버세이션, 또 또래끼리와의 컨버세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 언어 발달의 하나의 툴로, 인바이러먼트로 제시됩니다.
자, 구성주의자들의 그 모국어 습득에 있어서의 사회적 교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 연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는 그 북미권 중산층 가정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미권 중산층 가정들이 그 어린이들의 언어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특징들을 보았더니 Child Directed Speech를 쓰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들을 상대로 언어적 교류를 할 때 어른들이 쓰는 그 언어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더라라는 얘기죠. 즉 거기 적어놨듯이 슬라이드에 적어놨듯이 딜리버리 그 레이트가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지죠. 좀 천천히 말하고 또 피치는 높여서 말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인토네이션은 좀 더 다양하게 또 문장이나 단어를 짧게 또 쉬운 그런 패턴을 쓰는 경향이 있고 키워드에는 스트레스를 더 주고 리피티션이 반복을 많이 하고 패러프레이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케어테이커 스피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이렇게 보육을 할 때 쓰는 언어들의 특징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또 이 topics of conversation, 이 대화 주제를 보더라도 아이들이 주변에서 일상 환경에서 만나는 그러한 이제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북미권의 미들클래스의 어린이와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특징을 보았지만 이 부분은 우리나라 모국어가 한국어인 우리나라의 가정에서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즉 여러분 주변에 조카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관찰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돌봐주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느냐를 본다면 아마 이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찰할 대상이 없다면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어린이들 대상으로 부모가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뭐 TV 프로그램도 보면 이런 모습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Child Directed Speech의 모습들이 보이죠. 즉, 이 케이스 1의 모습은 우리 한국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는 성인들의 그 Child Directed Speech의 모습이나 타픽과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또 하나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그 아이들이 발화를 했을 경우 그 발화를 좀 더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확대시켜서 말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자, 예를 볼까요? 아이가 dump truck, fall 것 같이 말했을 때 그 성인의 반응은 yes, the dump truck fell down 과 같이 정확한 완벽한 full sentence로 반응을 하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이 아이는 한 단어나 두 단어를 말하고 있죠. 즉 우리가 그 language developmental stage를 보자면 one word stage도 있고 two word stage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wo word stage의 특징은 뭐였죠? 네, 텔레그래픽 스피치를 한다는 거였죠. 즉 전보문을 보내듯이 기능어는 빼고 내용어 중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마침 이 아이는 그러한 지금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른들은 좀 더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아이에게 이렇게 주는 그러한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북미권 케이스 스터디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이런 문화권에서 자란 아이들과 또 다른 케이스를 봅시다. 파푸아 뉴기니 같은 경우는 이 문화권에서는 아이들은 컨버세이셔널 파트너로서 별로 적합하지 않게 생각하는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별로 이렇게 언어적인 교류가 케이스 1처럼 많지는 않겠죠. 또 이누트족 같은 경우는 그런 사회에서는 이누트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어른들과 컨버세이션을 하는 것보다는 주로 와칭하고 리스닝 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서로 다른 문화권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문화권이 더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케이스 1의 문화권에서 여겨지는 소셜 인터랙션의 정도와 케이스 2에서 나타나는 소셜 인터랙션의 정도는 사뭇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좀 다른 사회적 교류의 범위와 그 정도가 다른 문화권에서 있는 어린이들 경우에는 마지막 줄에 적어놨듯이 그 the community language 자기가 태어난 그 공동체의 언어를 이런 사회 교류의 그 방향에 맞추어서 배워나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구성주의자들이 말한 소셜 인터랙션의 그 범위에 맞추어서 그 아이들도 그런 측면에 맞게 사회적으로 언어 모국어 화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는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Jim이라고 알려진 이 소년이 hearing child of deaf parents 예요. 즉 부모님은 청각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이고 짐은 다행히도 청력에 문제가 있지 않은 정상아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의 부모님들 같으면 이 oral utterance에는 좀 문제가 있으시지만 분명히 또 다른 랭귀지로 인정받고 있는 sign language, 그러니까 수화를 하실 테니까 또 수화를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수화로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노력, 그런 소셜 인터랙션을 했을 법한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hearing ability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부모님과 어떠한 소셜 인터랙션은 거의 없었고 그 대신 이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틀어주었기 때문에 그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언어적인 소리를 듣고 자란 케이스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제대로 언어를 배웠을까를 살펴보았을 때 불행히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매체만을 통한 언어 습득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주임이 다행히 그 후에 페이스 투 페이스로 즉 소셜 인터랙션 정말 소사이어티 안에서 이런 인터랙션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rapid acquisition of English 영어를 습득하게 되었다라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결국은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데 자 이러한 이제 케이스도 역시 인터랙션이 중요성을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 후반부에는 구성주의자들의 모국어 습득에 대한 견해와 소셜 인터랙션이 언어 습득에 있어서 중요함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을 보았고 문화에 있어서 사회적 교류의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고 그것에 맞추어진 언어 습득의 모습도 크게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구성주의자들의 입장은 usage based learning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usage based learning이라는 것은 connectionism, 즉 연결주의하고도 또 맞물려 카테고리들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즉 구성주의와 usage based learning과 connectionism은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생각하는 언어 습득이라는 것은 usage based로 습득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usage based로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하단에 화살표 이하를 보면 즉 언어 습득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의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있어서 가능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인지 능력과 또 자신들이 듣는 언어 그리고 자신들이 주변 환경에서 경험하는 것 사이에 연결을 해야 하는 수많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언어 습득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의 의미를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럽에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유럽 언어 중에는 이 문법성을 가진 명사들이 있어요. 즉 명사의 문법성이 있습니다. 어떤 명사는 여성 명사로 또 다른 명사들은 남성 명사로 이렇게 문법성이 부여되어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문법성을 가진 명사들과 어울려야 하는 관사와 형용사의 형태들도 있죠. 예를 들자면 여성 명사형에는 여성 명사형에 어울리는 여성 관사, 또 여성 형용사 폼이 있습니다. 남성 명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예를 보면 La Isla Bonita, 즉 스페인어인데 즉 The Beautiful Island란 뜻이죠. 자, 이 이슬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따라서 이 여성 명사와 associate 되어야 하는 여성 관사, 즉 라와 또 형용사도 여성 형태, 즉 보니타로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문화권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국어 습득에 있어서 이런 연결성, 어소시에이션을 많이 듣겠죠. 어떤 어소시에이션은 이제 여성형으로 지금 보다시피 제대로 된 어소시에이션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어소시에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어소시에이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어소시에이션을 듣게 되고 또 노출되게 되고 그것들 사이에서 어떤 연결성은 맞는 것이고 어떤 연결성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이제 구별하게 되죠. 커넥트 시켰다가 디스커넥트 시켰다가 또 결국은 올바른 것으로 인지 과정 중에 커넥트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문법성을 가진 명사의 그 유시지가 어떤 식으로 쓰여야 하는지를 많은 언어적 경험, 노출,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프렌치의 경우 사실은 영어도 그런데요. 대명사의 그 인칭과 수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죠. 영어의 he라는 3인칭 단수 형태에 어울리는 like의 verb form은 likes이죠. 자, 프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il aim이와 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영어의 복수 즉 이면서 1인칭 we의 어울리는 we와 어울리는 verb form은 like이죠. 자, 영어도 이렇게 나타나듯이 프렌치에도 nous aimons과 같이 인플렉션이 바뀌어요. 자, 이런 문화권에서 역시 어린아이들은 그 pronoun의 person의 number와 그것에 같이 나타나야 하는 다양한 verb form을 이제 많이 듣게 되고 그 가운데 적합한 appropriate한 또는 correct한 association을 결국은 알게 되고 그것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또 자기가 스스로 커넥팅을 시키고 그 유시지를 이제 깨달아가고 그럼으로써 이제 language acquisition 한 단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First Language Acquisition의 세 입장을 데이터 위주로 보았어요. 자, 오늘 홈워크는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비디오 클립을 보고 오늘 배운 세 가지 입장 중에 이 비디오 클립은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지 여러분의 생각을 짤막하게 one paragraph writing으로 써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Thank you for your listening. Bye.